안녕하세요. 아프입니다. 최근 제 영상이 너무 큰 화제를 이끌면서 제가 원래는 댓글들에다가 전부 다 댓글들을 갖다 다시 드리고 또 좋아요를 갖다 클릭해 드리는데 댓글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일일이 좋아요도 클릭을 못 해드리고 있네요. 일단 저에 대한 응원의 댓글 그리고 또 저에 대한 제 견해에 대한 비판, 비난의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댓글을 삭제하진 않아요. 댓글을 삭제하진 않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 자동 필터링은 설정해 놓습니다. 좀 유튜브가 좀 과도한 욕설들이 많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유튜브 자체 기능이 있어요. 그 필터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욕설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되고요. 또 이 필터링의 범주를 보니까 좀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 인용되는 댓글 그리고 지속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반복한 댓글들은 다 필터링이 돼서 삭제됩니다. 이건 제가 삭제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 삭제하는 거니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욕설을 취소해 주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방송 또 자극적인 제목이죠.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 보시고 나면은 정말 쇼킹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보의 양극화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빈부가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들이 바라보는 화폐의 가치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5만원짜리 지폐, 이건 실제 존재하는 돈일까요? 자, 물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포함해서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화폐의 본질을 모르세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지는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만 관심이 있으셔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갖다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화폐,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돈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의 한 20% 정도에 불과해요. 정부가 발행하는 돈, 이 돈을 갖다가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시장에 유통되도록 풀어주는 화폐의 양을 본원통화라고 하고요. 이 본원통화가 각 은행들로부터 은행들 역시 정부로부터 그 화폐를 갖다가 빌려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려온 그 화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게 되죠. 이 빌려주는 과정에서 신용팽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신용팽창을 갖다 거치게 되면서 이 화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돈을 발행했다. 그럼 1조 원의 돈을 갖다가 1이라는 은행부터 10이라는 은행까지 다 1000억씩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이 1이라는 은행은 이 1000억을 갖다가 다시 여러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이 돈을 회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은행이라는 것들은요. 은행이라는 것들. 죄송해요. 금융권 종사자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자, 이 은행에서는 그럼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정부로부터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렸고 이 돈을 갖다가 1000억치만 빌려주느냐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이 은행은 이 정부로부터 1000억을 빌렸으면은 실제 10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게 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 이 과정에서 약간 전문 용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전문 용어라는 것은 바로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은행에 고객이 언제든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묶어두는 은행에서 보관해야 될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1000억이란 돈에 대해서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가정하면은 실제 이 돈,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가액은 1조 원이 되는 거죠. 지급준비율이 10%니까 1조 원에 대해서 10%는 1000억이죠. 이 은행은 1000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천억의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자, 이 9천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팽창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1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1이라는 은행은 정부로부터 1000억을 빌렸습니다. 이 1000억이란 돈이 지급준비율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빌려줄 수 있기에 이 1이라는 은행은 이 1000억을 가지고 1조 원의 자산이 생기는 거고 이 1조 원의 자산에 대해서 9천억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이죠. 이 9천억이라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 돈인 겁니다. 자, 화폐라는 건 바로 이래요. 화폐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통화는 바로 본원 통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 묶여있는 돈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라는 것은 정부에서 발행한 돈보다 수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갖다가 신용팽창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실제 정부에서 발행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M1 그 본원통화 그리고 M1, M2 시장이 갈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난 방송 지금 띄워드린 폭락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진실이란 방송을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깊게는 들어가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을 갖다가 지금 최근에 좀 압축시켜서 짧게 진행하느라 그러니까 M1, M2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지난 방송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본원 통화 발행량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본원 통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량, 이것의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어차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원 통화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실제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 M1, M2 시장은 정부의 본원 통화 증가량만큼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차트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현재 본원 통화는 2009년도에 62조 원이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62조 원이 발행되어 있었는데요. 2017년 현재 152조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무려 2.2배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폐가 그만큼 많이 발행되어 있다면 물가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화폐의 증가량이 2.2배가 증가했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일 기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7배 상승한 거에 불과해요. 자, 차트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푸른색 선 본원통화 2.2배가 증가했죠. 그런데 붉은색 선 가계부채는 1.7배 증가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통화량을 갖다가 늘려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내수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환율 방어의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미국에서 무식하게 달러를 찍어대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본원 통화 발행량을 늘려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나라 화폐량은 지금 2009년 대비해서 2.2배가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인플레이션 발생되고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반대로 뒤집으면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란 부분이 여러분들께는 이해가 좀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이걸 갖다가 부자들은 캐치하고 뭐 좀 더 화폐를 태워버리고 이 화폐를 대신해서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 본원통화라고 하죠. 이 발행한 화폐가 신용팽창의 과정을 거치면서 M1, M2로 넘어가면서 이 본원통화 대비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는 30배까지 증가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럼 화폐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화폐라는 것은 결국은 다 빚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화폐의 본질은 빚이에요. 이 빚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를 창출해 가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어차피 시중에 풀려있는 돈, 지금 2017년 말 기준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는 152조 원이에요.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LF 시장으로 봤을 때는 3,200조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다 빚인데 화폐의 본질은 빚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셨다면은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방송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폐의 본질은 빚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빚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산 가치를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본원통화 발행량은 2.2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가계 부채는 불과 1.7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외국에서 자꾸 뭐 OECD라든지 뭐 아니면 IMF라든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한 줄 들어가 있는, 보고서에 한 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 한 줄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언론사들은 호들갑을 부려요. 하지만 거기서 정부 본원통화 발행량까지 같이 얘기를 하던가요? 본원통화 발행량이 2.2배인데 가계부채 1.7배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한 거 아닙니다. 왜 가계부채만 보냐고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화폐의 본질은 빚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빚을 갖다가 가계들이 사용하지 않고 기업들만 사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업들만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가계는 더 가난해지고.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본원통화 발행량만큼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계가 정부의 화폐 발행량만큼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계도 그만큼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좀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이 협의통화, 광의통화를 갖다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통계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 본원통화 발행량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게 그래도 과연 높은 것인가? 2009년 대비해서 정부는 2.2배의 화폐량을 시중에 풀었는데, 야, 대출은 가계들은 받지 마. 그리고 기업들만 받아. 그 얘기는 기업들은 너희는 이 돈을 굴려서 더 부자가 돼. 하지만 가계는 부자가 되지 마. 화폐 가치 하락을 갖다가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 정부의 지금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기조예요. 가계부채가 심각한가요? 화폐를 갖다 지속적으로 찍어내서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자산가치는 계속, 화폐를 들고 있으면 내 자산가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빚을 내지 말라고 해요. 자기네들은 계속 화폐 찍어내면서. 그럼 그 늘어난 화폐는 어디로 가나요? 화폐 발행량만큼 사실은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화폐라는 거의 본질의 가치는 빚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난 정말 이해가 어려워
하신 분들은 협의의 통화, 강의의 통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통계청을 통해서 본원통화 발행량 M2, M1, M2의 시장이 어떻게 증가해 가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더불어서 확인해 보신다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건 아니고요.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부와 언론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부자들만 알고 있어요. 부자들은 알기 때문에 이 화폐를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부동산이든 유가증권 시장이든 다 태워버려야 되죠. 화폐 가치가 그만큼 폭락하고 있기에. 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믿으십니까? 글쎄요.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아실 만한 분들, 금융권 종사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만 안다. 그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를 가진 사람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앞의 방송을 보셨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다.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 화폐. 오늘 방송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방송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폐가 무엇이냐? 화폐의 역사, 화폐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화폐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방송하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네요. 사실은 화폐의 본질이라는 방송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방송하면서 즉각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자, 다음 방송에서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조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또 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M1, M2, 그리고 본원통화 발행량, 증가 추이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가계부채 증가율? 아유, 이건 아니죠. 가계부채 증가 심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서민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 화폐라는 것은 결국 그 본질은 빚이다. 그리고 부자들만 아는 것, 결국 빚을 이용해서 부를 늘려가는 것이다. 왜?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축소해 가기에 그 축소해 가는 화폐를 갖다가 현물 자산으로 태우고 투자를 통해서 경제는 성장해 가니까 이걸 갖다가 정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아유,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이해가 되셨다면은 댓글로 좋아요 아니면은 이해가 어려웠다,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싫어요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지금 이 방송이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음 방송에서 좀 더 친절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